자,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이제 문화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문화에 대한 정의라든가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었는데, 자, 문화라는 거 기본적으로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5가지의 속성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화가 갖는 5가지 속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현재 학생. 자, 문화의 속성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볼까? 어떤 게 있지? 좋아. 자,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공유성이라든가 축적성, 총체성, 변동성, 학습성 해가지고 토탈 5개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0번 시간에는 무엇을 다루려고 하냐면 문화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를 필기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 문화라는 것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그거를 문화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화 요소에서는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뭐 예술이라든가 기술, 언어, 가치, 규범, 상징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 등으로 변화하는 것을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즉 문화 변동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화 변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문화 변동의 결과로서 좀 유식한 말로 문화 접변, 문화 전파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문화라는 것이 변동을 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부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그 문화 자체 내부에 있어서 변화하는 내재적인 원인,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외재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도들이 엄청 좋네. 자, 내재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내부적인 요인들이 변화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재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다른 문화가 전파돼가지고 우리가 변화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외재적인 요인을 문화 전파에 의한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이 문화 전파의 과정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끼리 접해가지고 변화하는 양상,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결과도 문화 접변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재적인 요인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연이 됐던 어떤 의도가 섞였든지 간에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 원래 존재하던 것을 어떤 우연한 기회에 찾아내는 거. 발견이라고 해요. 발견. 자, 이거를 발견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find, discovery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반면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전히 창조를 하는 개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의 이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잠깐 이루어졌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어떤 개념이 딱 설명이 되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이 발견인지 발명인지를 여러분들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됐지? 활 별명이겠지. 자, 이렇게. 자, 활. 전기. 전기는 발견일까 발명일까? 좀 애매한가? 애매한 거는 넘어가자. 전기 왜냐면은 뭐 에디슨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전구라고 하자요. 전구. 미안해. 그리고 발견의 예로는 뭐 이런 게 있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X선, 뭐 태양의 흑점, 신대륙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문화 요소가 발견이 되든 발명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돼.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발견이든 발명이든 문화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게 쓸모없는 어떤 발견이나 발명이라면은 문화의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다음에 외재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를 치고, 자, 이거는 문화 전파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문화가 전파가 돼가지고 뭔가 플러스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른 문화가 전파가 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사람. 자, 전쟁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이 발생해가지고 문화가 전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전파라고 해요. 알겠지? 이거 좀 실수를 했네. 자, 이거를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자, 문화 요소들이 사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매체에 의해서, 매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체의 종류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어떤 게 있었지? 자, 인쇄 매체, 뭐 영상 매체, 음성 매체, 뉴 미디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어려우면 그냥 뭐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뭐 인터넷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생각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지 간에 어떠한 식으로든 전파가 이루어졌고 이 전파랑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발명이라는 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거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설명 마지막. 자, 문화 요소가 어떤 인적인 요소, 사람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파가 되었다면 이것은 직접 전파.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매체에 의해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었다든가 전파되었으면 이것은 간접 전파. 그리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식으로든 전파가 됐는데 요거를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착안해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자극 전파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얘기할게. 각각의 상황을 내가 선생님이 제시하면 이게 직접 전파인지 자극 전파인지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BTS라는 대단히 유명한 한국의 그룹이 베트남에서 공연 콘서트를 했어. 그리고 그 베트남에 한국의 어떤 한류들이 급속도로 전파돼서 베트남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뉴스 기사가 왔네. 그러면 이것은 전파의 유형 중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자, 직접 전파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혹시 고려 말에 모카씨를 어떤 사람이 부톡에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그 고려 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지? 누구였지? 문익점인가? 엄청나게 싸움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람이 직접 어떤 문화 요소,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은 직접 전파의 전파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BTS가 아까 콘서트 실황을 한 것을 이러한 식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태국에다 틀어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태국에서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가정하면은 요거는 바로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들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한 베트남에서든 뭐 태국에서든 BTS의 그런 한류 문화의 어떤 아이디어,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무슨 뭐 CTB라든가 아니면은 BTB라든가 그러한 식으로 다른 그 나라 고유의 어떤 아이돌 그룹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자극 전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극 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으로 여러분들 그거 하나 적어보세요. 요거의 대표적인 게 이두를 한번 적어보자. 이두 이거 말고 이두. 혹시 이두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신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중국의 한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말로 표현한 고유의 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라의 누구냐면은 원효대사의 아들인가 아버지인가 그래. 원효대사 스님 아니에요? 스님인데 아들인가 아버지인가요? 내가 볼 때는 아들이었어.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 혹시? 설총이야 설총. 그래서 이두 옆에다가 설총 이렇게 적어봅시다. 설총. 원효대사는 설씨였던 거야 사실. 번명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볼까? 대단히 유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쿼야. 체로키 인디안이라는 어떤 인디언족들이 있었는데 영어 알파벳에 착안해가지고 만든 고유한 문자 자극전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변동의 과정, 중간 과정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내재적인 요인이랑 외재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 내재적으로는 그 사회의 어떤 수용이라든가 공유 등으로 받아들이면 그 문화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외재적인 것은 어떤 새로운 문화가 우리 문화랑 접촉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자발적으로 수용을 하는 자발적인 문화 접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문화 전편이라는 게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생각해 볼까? 창씨개명이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어떤 이름, 성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건데, 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문화적표니까 자발적인 문화적표니까? 틀렸어. 이게 왜 강제적이야?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강제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치? 그래서 문맥을 한번 따져봐야 돼. 그 문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문화 접변의 과정이 이러한 식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흘렸으면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문화 접변의 양상. 요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학을 우리 문화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치? 그리고 B라는 문화를 다른 문화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화는 A 문화야. 그리고 B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B라는 문화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문화로. 이거를 문화 전파라고 하는 거고, 들어와서 변화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처음에 A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B라는 문화가 들어왔지. 그치? 그리고 결론적으로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나란히 공존을 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것을 문화 공존 혹은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다음에 A라는 우리 문화가 있었는데 B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문화는 없어지고 B라는 문화만 살아남았어. 즉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러한 것들을 문화 동화 혹은 문화 흡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갈게. 다음으로 A라는 문화랑 역시 B라는 문화가 합쳐졌는데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니 이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서로 합쳐졌는데 문화 접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A라는 문화로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 복고 혹은 문화 저항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잘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 공존, 병존의 상황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A,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문화 동화 혹은 문화 흡수라는 상황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졌지? 좋아. 그래서 요거는 문화 정체성의 완전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 융합과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나?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정도 잔존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문화 복고라든가 문화 저항이라는 거는 자, 소멸되었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필기는 뭐 크게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상황 역시도 즉 1번, 2번, 3번, 4번 상황 역시도 여러 식으로 개념 설명을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다면 이것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번과 같은 상황에 예를 뭐라고 들냐면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서양식 결혼을 하나요? 아니면은 동양식 결혼, 우리나라 조선식 결혼을 하나요? 서양식 결혼을 하지.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혼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자,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식 혼례도 하고 있으면은 요거를 문화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문화 융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서양식 결혼을 하되 동양식 전통 혼례 방식인 어떤 패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 그렇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인디언들의 어떤 문화가 에스파냐의 침략으로 새로운 메스티소 문화가 형성되었다. 다 문화 융합의 사례이고, 그리고 문화 복고라든가 문화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 혹시 단발령이라고 들어봤나? 단발령 이 그림 나중에 볼 거예요. 단발령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물려주신 이 머리카락 아무도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문화 복고를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는 개념의 문화 복고 저항 운동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는 그 프린트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아까 발명이라든가 발견 얘기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발명이라는 거 기존에 없던 게 어떤 새롭게 어떤 형성되는 것을 발명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발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체계적이고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우연한 기회로 발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학습지 유의문에는 고무의 발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고무라는 그 물체가 사실은 초기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당히 열을 받거나 하면은 쉽게 변형이 된다든가 어떤 지독한 냄새가 났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에 황을 이렇게 섞이고 일정한 온도라든가 조건을 형성시켰더니 오늘날과 같은 고무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쫄면 일하기라든가 아니면은 나일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이런 식으로 우연한 기회에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유인물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복습들을 잘 해주시고 이거 촬영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간